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저희는요, 지금 2021년도 제2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국어 과목 해설을 맡은 이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총 25문제였고요. 전년도 혹은 저번의 수차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난이도가 조정되거나 뭔가 크게 바뀐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문학 지문이 조금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헷갈릴 수 있고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만 점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문제는 총 25문제고요. 저하고 하나하나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은 역시나 대화하는 상황입니다. 공감하며 반응하는 대화로 기억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 동아리 기타 연주회를 앞두고 있는데 연주가 잘 안 돼서 속상해 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려면 동아리에서 배운 대로만 하는데 그게 어려워? 라고 하면서 이것은 좀 비난하고 있죠. 적절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좀 싸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만, 그럼 지금이라도 그만둬! 괜히 피해주지 말고. 역시 비난하고 있습니다. 거봐, 그럴 줄 알았다. 어쩐지 연습 안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조금 얄미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적절하지 않고요. 자, 상대방의 지금 어려움에 상대방의 심정에 공감하면서 말을 하려면 그렇구나, 연주회를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구나 라고 해야 나 좀 걱정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대화가 이어져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1번에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 2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은요, 토론의 일부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자, 논제를 봤더니요, 학교 내 복도에 무인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자라고 했습니다. 토론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팀으로 나누어서 이어나가야 되겠죠. 주장해야 되겠죠. 찬성은요, 교내의 모든 복도에 무인 방범 카메라 설치 되어야 됩니다. 학교 사각지대가 사라진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게 되어 학교 폭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 측이 말합니다. 저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교대가 아니라 교내죠. 좀 뭐가 이상하다 했는데, 그죠? 교내 복도 무인 방범 카메라 설치에 반대합니다. 학교의 모든 복도에 카메라 설치되어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빠짐없이 촬영이 된다라면 어떻게 되나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억에 적절하네요.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한다면,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다면, 바라보고 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일거수일투족,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초기 설치 비용, 지금 비용에 관련된 문제 아니고요.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관리 문제 아닙니다. 교내 외부인 출입이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찬성 쪽에 좀 가깝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표준 발음법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발음법을 봤더니 받침, 쌍기역이나 키읔, 그 다음에 시옷, 쌍시옷, 지읒, 티읕은 어떻게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기역이나 디귿, 비읍으로, 즉 대표음으로 바뀌어 발음이 된다라고 했는데 1, 2, 3, 4번 중에서 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과 지키고 있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읽어봐야 되겠죠. 낫, 디귿으로 대표음으로 발음 바꿔서 대표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쌍기역은 박 하고 있고요. 옷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규칙을 잘 지키려면 옷 이렇게 발음해 주어야 됩니다. 앞에서 피읍은 비읍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품사 물어보고 있네요. 오늘은 집은 집인데 어느 집에서 모이나요? 라고 하면서 집이라는 체언 꾸며주고 있고요. 모든 학생은 학생인데 모든 학생, 언제나 시작할 때의 첫 마음은 마음인데 첫 마음 1번, 2번, 3번은 어때요? 다 체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는 관형사이고요.
꾸며주는 친구 중에 관형사와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 관부형사죠. 바로 부사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4번이 부사인지 볼까요? 엄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매우 흥미롭다라고 하면서 용언을 꾸며주고 있으니 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품사가 다른 하나는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기억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는 이유 가장 적절한 거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당근은 가늘고 길게 채 썰어줘. 요리사들의 대화입니다. 당근은 줄리엔으로 썰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는 가늘고 길게 채 썰어줘 얘기하고 있고요. 요리사들은요 줄리엔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리엔은 채소나 고기를 길고 가는 모양으로 채 써는 것을 가리키는 요리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문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이렇게 전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고유어를 사용하여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나요? 아니죠. 지역 방언 사용하고 있나요? 사투리? 아닙니다. 전문어를 사용하여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유행어를 사용하여 문화적 특징 드러내기 위해인가요? 자, 이는 유행어는 아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밑줄 친 문장 성분이 기억에 해당하는 거. 문장을 이루는 데는 필요한 주성분이 있는데요.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무엇 찾아야 된다? 보어 찾아야 됩니다. 보어는요, 기본적으로 뒤에 되다, 아니다가 나와야 되고요. 그 앞에서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찾아볼까요? 1번부터 봅니다. 아침에 까치가 울었습니다. 아침에 누가 울었어요? 까치입니다. 누가? 바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형이 강가에서 산책을 한다라고 했는데 형이 산책을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부사입니다. 강가에서는 부사고요. 부사격조사에서가 붙어 있네요. 여름에는 수박을 많이 먹는다. 이는 목적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되다, 아니다 앞에서 무엇이라고 하는 이가 붙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를 보어라는 거 확인하고 있죠. 내 동생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로 반장이 되었습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은 보어입니다. 그래서 보어 찾아라. 정답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 7번 문제 가볼게요. 자,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건 묻고 있네요. 기억입니다. 훈민정음의 자음 글자, 기억,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은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기본 글자입니다. 이 기본 글자에 가획의 원리에 따라 획을 더하여 글자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거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그러면 키읔은요, 맞습니다. 기억에 획을 더했고요. 쌍기역은요, 기억을 나란히 써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각자병서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획의 원리에 따른 글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귿은요, 니은에 획을 더했고요. 지읒은요, 시옷에 획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어때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으로 썼기 때문에 각자 병서입니다. 자, 7번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8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개요에서 통일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래서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흐름이 매끄럽게 하나의 주제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지, 가운데 갑자기 툭 튀어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통일성을 해치는지, 통일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제목을 봤더니요, 지금 지진의 피해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피해가 어떻고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서는 지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 얘기하고 있고요. 지진 피해의 실태에 대해서 중간 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 실태, 지진과 태풍의 원인 비교. 지금 갑자기 지진과 태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게 흐름이 맞는지 그 다음을 봤더니요. 각국의 지진 피해 사례입니다. 지진 피해 실태에 대해서 각국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처 방안으로는요. 장소에 따른 대피 방법이 있고요.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 2, 3, 4 흐름이 처음, 중간, 끝, 마지막으로 갔을 때 지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번만 지진과 갑자기 태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9번 갑니다. 자, 가를 활용하여 표현하기에 적절한 것을 나, 기억에서, 리을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지금 속담, 울며 겨자 먹기라는 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울며 겨자 먹기. 울면서 어때요? 해야 됩니다. 즉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한번 나를 볼까요? 어제 아버지께서 등산을 가자고 하셨는데 가기 싫었지만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아하. 이게 바로 울며 겨자 먹기의 상황이네요. 기억 우선 맞고요. 아버지께서 힘들면 내려가자고 하셨다. 이것은 울며 겨자 먹기에는 관련 없고요. 그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고요. 그런데 산 정상에 도착하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올라갈 때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도 울며 겨자 먹기와는 관련이 없네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와 관련이 있는 것은 1번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갑니다. 자, 10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글이 나와 있고 그것을 고쳐쓰려고 합니다. 종묘는요. 지금 종묘에 대한 이야기 하려나 봅니다.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유네스코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종묘 얘기하는데 갑자기 유네스코 본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흐름이 맞는지 한번 계속 볼게요. 종묘는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공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종묘 얘기로 돌아온 걸 보니 기억은요.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상은요. 추모하는 장소이므로 화려한 단청 같은 장식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니은이 뭔가 조금 이상하죠. 어색하죠. 조사의 쓰임이 맞지 않으므로 은이라는 조사가 맞지 않으므로 조상을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조상을 추모하는 장소이므로 종묘에 대한 이야기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단청 같은 장식은 없다. 모든 건축물이 단순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어서 라고 하면서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드러나고 있어서 라고 바꾸자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드러내다 라는 것이 기본형이죠. 드러내다 라는 것은 가려져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다. 드러나다의 나다에 드러내다가 무엇이다? 사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고 있어서 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어서 방문한 사람들도 경박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경박함보다는요. 경건함이 맞겠죠. 그래서 바꾸는 거 적절하네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으로 갈게요. 자, 11번부터 13번은요. 노새 두 마리라는 글을 통한 문제 풀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을 읽고 다 오셨기 때문에 저는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나의 시각을 통해 이야기 전개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나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렇죠?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요? 아들이라고 할까요? 아들입니다. 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돼야지 별 수 있니? 그남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도새가 되는 거지. 이 부분에서의 나는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잉 한번 웃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가 바로
아들입니다. 나의 시각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요. 내가 바라보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명 제시하여 사실성 높이고 있는 거 아니고요. 배경 묘사하고 있나요? 향토적인 분위기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 등장인물 간 갈등 해소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갈등은요, 노새가 도망친 거죠. 그 갈등을 노새가 도망친 것을 등장인물 간의 대화로 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을 봤더니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왜요? 노새가 죽었나요? 아닙니다. 나갔던 형이 다쳤나요? 아니죠. 노새가 오히려 어때요? 난동을 부려서 어때요? 사람도 다치게 하고 기물도 파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순경이 우리 집을 물어물어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경찰서에서 노새를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나요? 아니요. 아직 잡지 않았고요. 노새는 사고를 치고 또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기억 A에서 D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묻고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삶을 비유하는 소재입니다. 아버지의 삶. A부터 볼까요? 가게 물건들을 박살냈대요 라고 했습니다. A는 가게 물건. 아버지의 삶과는 관련 없고요. B를 봤더니요. 법입니다. 법과도 역시 관련 없습니다. C를 봤더니요. 자동차입니다. 아버지의 삶과 자동차 관련 없고요. 또 한 마리의 노새, 도망간 노새 말고 그 도망간 노새가 저지른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 아버지가 걸어가고 있지요. 그 모습을 아들이 보면서 또 한 마리의 노새, 아하,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갑니다. 시를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나룻배와 행인입니다. 한용운 시인의 시인데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딱 보자마자 아셨을 것 같은데 한용운 시인의 시는요. 우선 한용운이라는 작가, 시인이라고 할까요? 시인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나와 행인, 나룻배와 행인에 대한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용운님에 대한 내용, 시인 혹은 작가 이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 한번 꼭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저희는 그 내용 스킵하고 14번 문제로 바로 갑니다.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답하는 형식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글에서는 묻고 답하는 형식은 드러나 있지 않고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시상 전개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첫 행에서 그냥 할 수 있죠.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이, A는 B라고 하면서 은유법 대표적인 거 찾아볼 수 있고요. 천년을 마지막 연에서 다시 제시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를 수미 상관이라고 하죠. 뭐뭐 합니다, 비읍니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 살리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집밥습니다, 건너갑니다, 갑니다, 있습니다 하면서 비읍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묻고 답하는 형식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갈게요. 자, 기억에서 리을 중 밑줄 친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난 것.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배경을 고려할 때 이 작품에는 조국 독립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나요? 그 부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봤더니요. 나는 나룻배고 당신은 행인인데요.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고요. 당신이 안 오십니다.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하지만 어때요? 리을을 보면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무엇인가요? 조국 광복이 언제든지 오실 것만은 언제든지 올 거라는 것은 내가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번 조국에 대한 조국 독립에 대한 확신 부분은요. 리을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이 부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으로 갑니다. 자, A로 볼 때 당신에 대한 나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나는요. 당신이 나를 흙발로
바쁠 건 혹은 뭐 급한 여울이 오건 혹은 안 오실 것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시던 나는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합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도전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죠. 16번의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볼게요. 자, 17번부터 18, 19번까지는요. 춘향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보지요. 윗글에 대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거. 사령은요. 어사또 잔치에 사령은요. 어사또를 잔치에 몰래 들여보냈나요? 아니죠. 들여보낸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막았다가 어때요? 나중에 허락받고 들여보내는 거죠. 몰래 들여보낸 건 아닙니다. 운봉은요. 어사또의 시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시를 지어 보내니 술에 취한 변사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그를 받아본 운봉은 속으로 아뿔싸 일났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했기 때문에 시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사또는 자신의 지조를 자연문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나요? 라고 했는데 자연물이 아니라 오히려 촛불라고 하면서 술잔,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잔치에 빗대고 있죠. 네가 먹는 술은 무엇이고 수많은 사람의 피고 옥잼반에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 눈물도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도 높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변사또에 지금 잔치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연물에 빗댄 거 아니고요. 변사또는요. 어사또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시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은요. 2번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18번으로 갑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봤더니요. 저 거린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도령 혹은 어사또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글에서는 어사또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사라고 해도 되지요.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은요. 어사또가 속으로라고 했으니 니은도 어사또입니다. 디귿. 오냐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랏줄은 네가 줘라 라고 해서의 이 너는 누구인가요? 너는 내 너는요 바로 변사또이죠.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리을은요. 저 양반 드시라고 해라 되뇌이며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운봉 수령이 사령을 부르면서 저 양반 드시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어때요? 저 양반 가리키는 대상 누구인가요? 바로 어사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다르네요. 3번. 변사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갈게요. 자, A의 기능 묻고 있습니다. A는요. 어사또가 지은 시입니다. 자, 비유를 통해 대상을 비판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있나요? 변사또의 그러한 잔치를 빗대어서 어떻게 백성들의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꾸짖고 있는 거죠. 후렴구 활용하여 흥을 돋우고 있나요? 후렴구는 등장하지 않고요. 과거에 즐거웠던 한때 떠올리게 하는 거 아닙니다. 헤어진 인물들이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으로 갑니다. 자, 20번은요.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문학이 나왔을 때는 이런 글이 나왔을 때는 한쪽 귀퉁이에 정리를 하면서 읽는 것도 좋지만 그 자체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포인트 잡아나가면서 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볼게요. 겨울만 되면 정전기가 기승을 부린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정전기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전기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 동그라미를 치던 밑줄을 긋던 정전기란 전하가 정지 상태로 있어 그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전기 및 그로 인한 전기 현상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기억 이 부분에 우리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용어에 대한 정의의 설명 방법 사용하고 있구나. 지금 정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정전기는 건조할 때 잘 생긴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건조할 때
잘생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밑줄 그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 건조할 때 잘생긴다.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에 수분이 전하가 흘러갈 수 있는 도체 역할을 하여 정전기가 수시로 방전된다. 따라서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도 잘생기지 않는다. 즉 건조하면 잘생기고 습도가 높으면 잘생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적게 흘리는 사람에게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것 또한 까닭에서이다. 또한 정전기는 전자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마찰에 의해 잘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찰에 대해서 상관관계 설명하려나 봅니다. 마찰을 할 때는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가 있고 전자를 쉽게 얻는 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시 설명하고 있네요. 예시 있습니다. 털가죽 종류는 털가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털가죽은 종류는요. 전자를 쉽게 잃고요. 플라스틱 종류는 쉽게 얻습니다. 우리 몸에 전자를 잘 잃는 편이므로 전자를 쉽게 얻는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자주 입는 사람은 정전기와 친할 수밖에 없다. 정전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도 이용되고 있는데요.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해 토너 잉크 가루를 종이에 붙인다. 식품을 포장할 때 쓰는 랩이 그릇에 잘 달라붙는 것도 정전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연에서도 랩이라던가 혹은 복사기에 대한 이야기 밑줄이나 동그라미 쳐지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바로 그쪽으로 가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20번 문제 볼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지요. 마찰에 의해 정전기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찰에 의해 정전기가 생기고요. 정전기는 포장용 랩이 그릇에 붙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붙게 하고요. 마찰할 때 털가죽 종류는 전자를 쉽게 잃는다라는 거 윗부분에서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적절한 것은 4번 찾고요. 21번 갑니다. 자, 기억에 사용된 설명 방법 정의라고 알고 있었죠. 자, 예로 적절한 거 시계는요. 태엽, 초침, 분침, 시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설명 방법 분석입니다. 요구르트, 된장, 치즈는 발효식품의 예로 들 수 있어. 예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어 해수면이 상승해. 상승하면이라고 원인, 이러한 결과가 발생해. 인과. 원인과 결과, 인과입니다. 그 다음 마술사란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장치 등을 써서 불가사의한 일을 해 보이는 것을 말해 라고 하면서 마술사의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이 니은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의 의미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생긴다. 니은의 의미는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1번 그녀는 이국적으로 생겼다. 여기에 생겼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다 라는 의미이고요. 비가 와서 무지개가 생겼다 라는 것은요.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거, 있게 되는 거. 그래서 니은과 같은 의미 2번 찾고요. 그 다음 은밀히 한 일이 발각되게 생겼다. 일의 상태가 부정적인 어떠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요. 그 약은 맛있는 사탕처럼 생겼다라는 것은 1번과 같은 의미,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상의 슬기가 낳은 석빙고의 비밀 문제로 가보죠. 23, 24, 25번입니다. 저와 같이 읽지는 않지만 방금 전에 읽었던 방식대로 새로운 용어 및 제목을 봤더니 석빙고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석빙고에 대한 정의라던가 혹은 석빙고의 특징이라던가 이 부분에 밑줄 그어가면서 표시해 가면서 전체를 다 밑줄 그으면 안 되고요. 표시해 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있죠. 가설을 통해 중심 화제 검정하고 있나요? 가설 안 나와 있죠. 중심 화제의 원리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석빙고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우선 내부를 냉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냉각된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죠. 전문가의 견해 인용하여 신뢰성 높이고 있지 않고요. 통계 자료 드러나 있지 않네요. 가장 적절한 것 2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4번이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얼음 저장은 석빙고 내부를 냉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첫 번째 단계지요. 석빙고의 겨울철 내부 온도는 일반적인 건물의 지하실 내부 온도보다 낮나요? 네, 맞습니다. 이 일반적인 건물 온도가요. 뭐 15도 정도인데 석빙고는 3.9도라고 했으니까 훨씬 낮죠. 석빙고의 내부의 날개벽은 더운 공기를 위로 뜨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날개벽은요. 공기를 위로 뜨게 하는 게 아니라 공기를 위로 뜨게 한 것을 에어포켓에 가둬서 환기구로 빼는 역할이었고요. 날개벽은 바람이 소용돌이 쳐서 어때요? 찬바람으로 바뀌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 석빙고의 내부에 대해서 날개벽에 숨어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겨울에 부는 찬바람 날개벽에 부딪히면 소용돌이로 되고요. 이 추진력이 있어 힘차게 석빙고 내부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운 공기를 위로 뜨게 하는 것과 날개벽은 관련이 없습니다. 에어포켓 위쪽에 설치된 환기구는 내부의 저온 상태로 유지하는 장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5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입니다. 유지인데요. 유지는요. 어떤 상태나 정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는요. 기억이 아니라 상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니은 내부는요. 안쪽의 부분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냉각 식어서 차게 되는 거. 리을 간격은요. 공간적으로 벌어진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찾아주시고요. 이왕 찾은 김에 여러분들 유지에 대한 뜻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더욱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 25문제 풀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낱말의 의미라던가 혹은 문장에서 쓰이는 문장 안에서의 쓰이는 의미에 대한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좀 글을 많이 읽고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낱말의 뜻을 모르겠다면 그 안에서 어떠한 뉘앙스로 쓰이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낱말의 뜻 나와 있을 때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